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 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오늘은 미국에서 홈통이 불어왔었죠. 미국에서 이제 기존에도 언급드렸듯이 미국에서 나올 수 있는 좋은 소식은 미중 무역 전쟁이 해결되는 게 아니고 개별 소식은 금리 인하 정도가 이제 하락을 방어해 주는 정도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뭐 실제로 이게 나온 다음에 오늘 나름대로 최근 증시에 비해서는 급등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뭐 옵션 만기일 포지션 이렇게 뭐 외국인 중심으로 말씀드렸는데 기관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기관 수급 같은 경우도 의미는 만들 수 있는 수급 정도 만들었습니다. 외국인이 힘이 세니까 외국인 걸 중심으로 말씀드린 거여서 요것도 간단히 봐드리고, 그리고 현충일 경계감 이게 뭔 소리야 하루 쉬는데 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징검다리 연휴예요. 그러니까 요게 미친 영향까지 해서 확인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다우지수를 먼저 보겠습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뭐 2% 상승 이거 굉장히 오랜만에 보죠. 2%대의 상승을 보이면서 이제 뭐 그 25,200포인트대를 요 구간을 이제 뭐 회복을 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의미 정도는 둘 수 있다. 그래서 21선 뭐 회복을 해야 되는데 요거 맞고 밀려서 뭐 이렇게 지지부진하다 이렇게 올라가기만 해도 다행이겠죠. 일단은 제가 작년에 이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지수가 미중 무역전쟁이 합의가 안 돼서 하락을 해도 FOMC에서 미국 금리결정기구죠. FOMC에서 이제 금리를 작년까지는 금리 인상 기조였잖아요. 이제 2019년은 금리 인상을 안 할 것 같다. 인상에 대한 부정적인 요런 인하까지는 아니에요. 이때 인상만 안 해도 호재였어요. 그래서 요 부분을 이제 언급하기 시작하면은 하단은 방어해 줄 거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나오면 하단을 방어해 줬죠. 최근에는 미국에서 나올 수 있는 호재라고 치면은 호재가 별로 없으니까 미중 무역 전쟁 해결되는 거 외에는 호재가 별로 없어요. 이거 끝나도 이제 뭐 멕시코도 기다리고 있고 뭐 영국도 기다리고 있고 일본도 기다리고 있고 뭐 EU도 기다리고 있고 미국은 계속 여기저기 시비를 걸러 다니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제일 큰 게 그냥 미중 무역 전쟁일 뿐이죠. 그래서 이 중에 뭐 우리나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참고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개별 호재가 나와서 방어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추경 같은 경우가 이슈될 수 있다라고 했고 미국은 이제 금리 하반기에 인하 정도. 오늘 그래서 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언급이 나왔죠. 제롬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 시사에 대한 뭐 가능성을 열어둔다 정도가 나왔죠. 그래서 무조건 하겠다는 아닌데 저렇게 스탠스가 바뀐 것만 해도 시장에는 이제 부담을 좀 줄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또 뒤집어서 말하면은 지금이야 워낙 뭐 호재를 찾다 보니까 저걸 호재야 이러는데 금리 인하하는 이유가 뭐예요? 경기가 부진하니까 인하하는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원래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은 유동성이 확보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시장이 환호를 하는 거다. 요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우 지수는 이렇게 해서 멋진 모습을 보였고 다행인 거죠. 추가적으로 뭐 크게 계속 밀리기보다는 여기서 한 차례 반등이 나왔다. 그래서 여기를 재이탈하느냐 아니면은 회복돼서 21선 도전하고 유지하느냐 요게 관건일 것 같아요. 요거는 뭐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추이 지켜봐야겠죠. 자, 나스닥 같은 경우도 당연히 뭐 좋은 모습을 보였겠죠. 그래서 뭐 화웨이 90일 뭐 유예 90일 동안 뭐 유예해 주겠다. 요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저 금리 부분 나오고 하니까 조금 더 강했어요. 최근에 나스닥이 워낙 안 좋았죠. 화웨이를 때리면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기업의 뭐 중국 의존도가 높아서 우리나라는 뭐 피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미국도 피해예요. 우리나라는 피해가 아니고 미국 기업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이게 피해 받는 게 맞죠. 마이크론이나 구글이나 뭐 주요 고객사 중 하나잖아요. 중국 화웨이가. 그러니까 여기서 피해를 받기 때문에 기술주들이 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버티는 것 같다가 결국 훅 밀려버렸죠. 나스닥이.
근데 7,500포인트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신뢰성은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한 차례 더 올라서 21선 맞고 밀렸다가 그때도 여기가 지지력 테스트를 받으면서 이탈 안 하면은 신뢰성이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이제 7,800포인트 다시 뭐 도전 한 해 만에 아니면 여기 박스권 그린에 하겠죠.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만에 제가 전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얘기를 말씀드렸죠. 이쪽에 기술주 반도체 관련주들을 보시는 분들은 꼭 체크하셔야 된다. 최근에 반등 다운 반등 없이 그냥 쭉 밀리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요 위쪽에서도 말씀드린 게 1350포인트 유지해주면 좋겠는데 여기 이탈해서 1250까지도 뭐 열어놔도 이상할 건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중간 정도 내려왔다 결국 반등은 나왔습니다. 1350포인트를 일단은 회복을 한 상황인데 이러면은 이제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 있죠. 반도체 쪽 관련주들 쪽에 이제 그래도 조금은 숨통을 트일 수 있다. 숨통을 트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화웨이 90일 유예 요렇게 얘기를 하면은 약간 유연하게 대처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이달 말에 일본에서 G20 정상회담 있죠. 요거 때까지 만나서 뭔가를 뭐 얘기할 수 있는 요런 상황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제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기대감까지 두 가지가 겹쳐서 오늘 멋진 모습을 보였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화웨이 이슈, 금리 인하 요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고 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에는 또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지금 강요받고 있죠. 화웨이랑 중국에서 니들 노선 똑바로 해라고 최근에 또 얘기 나왔죠. 그 전에는 미국에서 노선 똑바로 해라고 얘기 나오고 있고 양쪽 그 강대국 사이에 치여가지고 우리나라가 한국이 지금 굉장히 어렵고 곤란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미국 편을 들어야 되는데 대놓고 들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중국에 이제 나가는 거를 포기하기도 애매해요. 미국 입장은 야 우리도 포기하는데 니네도 포기해라는 입장인데 야 니네랑 우리랑은 달러. 니네는 달러 찍어내고 우리는 달러 찍어내는 나라 아니잖아.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을 포기할 수는 없거든. 요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 있으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미국 쪽에 치우치는 건 맞는데 이쪽에 붙어야지 살아요. 미국의 2, 중국의 1 정도. 요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 싶어요. 미국에 3 가는 게 개인적으로는 원하는 건데 개인적으로 원해서 정말 3이 이렇게 가고 여기가 1이면은 3대1 정도가 되면은 중국이 화낼 거예요. 중국이 화낼 거예요. 저는 좀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는 조금은 이제 발을 살짝 빼면서 좀 줄이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허구한 날 저렇게 맨날 보복한다고 협박하고 그러잖아요. 의존도가 높아지면은 중국은 의존도가 높아지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협박을 할 거예요, 우리나라. 사드 보복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이번에 화웨이 때도 미국한테 뺨 맞고 우리한테 보복한다고 하고 있죠. 보복 안 할 테니까 물건 똑바로 대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기분 나쁘다고 했죠. 뉴스나 이런 데 잘 보면은 뭐 택도 없는 소리 하는데도 많아서 중국이 뭐 요청을 했다 뭐 두 발 벗고 와서 뭐 요청했네 어쩌네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 아니라고 그랬죠. 와서 반협박하고 갔어요. 그때 정말 기분이 나빴습니다. 저는. 그래가지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좀 줄이고 남방정책 쪽으로 해가지고 저쪽으로 좀 많이 뻗어 나가야 돼. 베트남 얼마나 조금 좋아. 기회가 참 좋다니까. 이쪽하고 그 근처에 다 해가지고 동남아랑 다 해서 그쪽으로 쭉 뻗어 나가고 공략이 어려워서 그러지 인도를 한 10년 계획하고 10년 동안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적자 본다 생각으로 인도를 공략하면은 제일 좋을 것 같긴 한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인도 같은 경우 마인드 자체가 좀 달라가지고 참 공략이 어려운 것 같아요. 저기를 공략하는 게 제일 좋은 건데 지금. 그래서 뭐 그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화웨이에 미국이 숨통을 틔워준 거는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도 우리 기업들한테도 한숨 돌린다. 한숨 돌렸다. 지금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에서 한숨 돌린 정도가 됐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로 넘어올게요. 미국은 저렇게 좋았는데 우리는 갭상승 나온 다음에 쭈르륵 밀렸어요.
실망스럽죠. 근데 제가 요거 최근에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이거 양봉 의미 있는 바닥권에서 양봉이 나왔고 삼성전자는 장기적으로 너무 좋은 기회고, 그죠? 삼성은 너무 좋은 기회고 화웨이를 통째로 대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고, 뭐 인텔 왔다 갔고, 그리고 AMD랑 또 어제 뭐 좋은 소식 알려드렸고, 삼성이 이 그래픽카드 GPU 쪽으로 기술이 워낙 약하고 개발을 해도 이제 특허권이나 이런 부분에서 자체 개발이라고 하기 애매한, 벗어나기가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차라리 아예 이렇게 뭐 협약을 맺어버리는 게 아주 좋은 거란 말이에요. 삼성 입장에서는. 이거는 그 제 기준에선 그래요. 삼성이 이거 대박이에요. 이거는 제 기준에선 그래요. 제가 보는 시야에서는 대박이었어요. 어제 AMD는. 그런데 주가는 못 간다. 왜 못 갈만하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요거 이렇게 21선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으면은 우리가 막 치고 가기가 어렵다. 치고 가도 밀려야 되고, 단기적 호재가 있어도 밀려야 되고, 옵션 만기일 영향력 말씀드렸죠. 요거 뭐 2050포인트, 외국인들 같은 2050포인트 위쪽인데 그렇다고 뭐 2100포인트를 넘어서 뭐 날아갈 정도 포지션은 아니다라고 어제 언급을 드렸어요. 뭐 간단히 다시 보여드리면은, 보시면은 요 구간에 외국인들 보면은 뭐 2100포인트 위쪽에 여기는 아예 뭐 옵션을 매도해갖고 막아놓고 있잖아요. 그쵸? 제가 가봐야 뭐 2100포인트 뭐 요런 구간까지가 현재 수급만 보면 수급이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근데 바뀌기 전까지는 그 정도란 말이에요. 2100포인트 넘어가기 어렵다. 이 개념이고, 그렇다고 밑으로 뭐 쭉 밀어내리기도 애매하다. 그러면 한 2050에서 2050포인트에서 2100 정도까지 사이를 그냥 뭐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해라, 이 정도로 보고 있다라고 했죠. 자, 기관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보다는 약해요. 근데 이번에는 위쪽을 좀 계속 막아놓고 있어요. 기관 같은 경우도 혹시나 뭐 극적인 미중 간의 극적인 뭐 타협이다 뭐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지금 상황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G20 가기도 전에 그런 상황이 나온다고? 말도 안 돼 라는 상황이 나오는 건데, 뭔가가 있을 수 있으니까 보험 삼아서 2130포인트, 여기 중요한 구간이라고 했죠. 여기를 넘어가면은 오히려 수익이 날 수 있는 거를 뭐 보험 하나 정도 들어놓은 거고, 애초에 위쪽을 다 막아놓고 있어요. 얘네는 옵션이 매도밖에 없어요. 콜옵션이. 그러니까 올라가는 게 좋지 않아요. 올라가도 만기일에는 내려와야 된다고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기관은 중간에는 올라가더라도 만기일에는 내려갈수록 좋아요. 자, 그러면 하락 포지션을 볼게요. 풋옵션 쪽을. 그럼 기관이 어떻게 되냐? 기관은 금융투자만 보는 이유는 대부분 금융투자에서밖에 옵션 거래를 잘 안 해요. 투신도 그렇게 뭐 크지 않고 요쪽만 보면은 거의 뭐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는 주의입니다. 저는. 그래서 금융투자 중심으로 보는데, 보시면은 풋옵션이 밑으로 내려가야지 좋은 거예요. 풋옵션은 보시면은 다 매수 우위죠. 엄청 큰 금액까지는 아니에요. 금액이 엄청 크진 않지만 내려갈수록 유리해. 위에는 매도죠. 매도 같은 경우는, 콜옵션 매도 같은 경우는 매수는 올라가야 좋은 건데 매도는 올라가지 않으면 돼요. 그냥 이 지수권을 넘어가지 않으면 된다고요. 그럼 얘는 뭐 하면 좋아요? 그럼 내려가면 좋겠네. 그냥 내려가면 좋겠네. 쭉쭉쭉쭉 내려가면 좋겠네. 한 2000포인트까지 내려가도 좋은 포지션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근데 이제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이번에 선물 옵션 만기일이죠. 선물이 있는데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도를 많이 쌓아놨다. 2만 계약 어제 좀 안 되네요 했는데 오늘 6천 계약 넘게 하면서 2만 계약 넘었을 거예요. 어제 18,000 계약인가 그랬죠. 2만 계약이 넘었을 거라면 한 24,000 계약 될 거란 말이야. 외국인들이 이렇게 2만 계약을 넘게, 24,000 계약 이렇게 넘게 매도를 해놨으면은 얘네가 이걸 얼만큼 청산이 나오느냐가 중요하겠죠. 이 매도 누적을 롤오버라고 해서 다음 월물로 이번 걸 팔고 이번 걸 청산하면서 다음 거를 다시 모으면은 똑같은 물량이 됩니다. 근데 이런 롤오버를 하지 않고 그냥 없애버린다라고 하면은 청산이 어느 정도 좀 나올 텐데, 그러면은 하락보다는 요거는 위쪽 방향의 가능성이 있고, 이거랑 또 반대로 외국인이 매도를 했으면 누군가는 샀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주식 팔면 누군가 사니까 수요와 공급이 있는 거잖아요. 기관 같은 경우가 선물을 들고 있어요.
선물 매수를 하고 있으니까 이 선물은 올라가야 좋단 말이에요. 그럼 위쪽으로 올라갔을 때 기관이 선물을 여기서 다 때려버린다고 쳐요. 그리고 나서 하락 쪽으로 이렇게 꽂는다. 그러면은 옵션 쪽에서는 뭐 아주 뭐 훌륭한 상황이 나오겠죠. 기관 입장에서는. 근데 다행히 금액이 엄청 크지 않은 정도다. 그래서 뭐 2000포인트까지 밀어내려 이런 건 아닐 것 같고, 뭐 지금 외국인이 움직이는 선에서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을까 싶어요. 밑으로 내려가면 옵션에서 수익이 나고 위쪽으로 올라가면 선물해서 챙기면 되니까. 그래서 기관 같은 경우도 약간의 신경을 쓸 수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해드리면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외국인 2050포인트에서 확정 아니에요. 이거는 예상 정도예요. 그냥 좀 넓게 포진해드릴게요. 2100포인트까지 좀 넓게 포지션을 잡아드리고, 기관 같은 경우는 그냥 2050포인트 전후 정도가 지금은 괜찮지 않느냐 싶어요. 대신 중간에 한번 올라가서 선물 청산 기회를 한번 잡고 이렇게 2050포인트 부근까지 21선 부근 정도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21선이 그쯤 되면은 뭐 2050 몇 포인트 이렇게 될 것 같거든요. 다음 주 되면은. 그럼 그 정도까지 내려오면서 여기 한번 터치하고 그 이후에 만기일 이후에 반등이 나오면은 제가 볼 때는 제일 좋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나서 밑에 내려오기보다는 2130포인트 두들겨 보고, 그 다음에 바로 연결되어 있는 게 G20 회의잖아요. 그러면은 요 근처에 붙여놓고 2130포인트 2100 위쪽에 이렇게 붙여놓고 요 지수권에서 움직이다가 저 회의 때 좋은 소식이 나오면 올라가고, 안 좋은 소식 나오면 내려와서 2050포인트 쪽에 다시 한번 뭐 지적 테스트 받으러 가고 하면은 뭐 이중바닥성, 뭐 여기서 이중바닥 나오고 혹은 삼중바닥성, 다중바닥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요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건 뭐 G20까지 어떻게 되느냐인데, 그 전에 만기일이 있으니까 만기일 같은 경우는 뭐 위쪽으로 가기보다는 그 전에 한번 올라갔다가 다음 주 주초 정도까지 한번 2100포인트던 뭐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아래쪽으로 한번 내려와서 이중바닥성 요걸 만들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제가 너무 복잡하게 말씀드린 건 아니겠죠? 요 정도는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해 안 되면 반복해서 보세요. 제 나름대로 최대한 쉽게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이렇게 음봉이 나왔는데 이게 만기 영향도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선물을 아까 6,000계약 매도했습니다 했는데, 뭐 옵션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아요. 콜옵션은 매수했고 뭐 큰 금액이 아니라서 좀 아쉬운데 풋옵션은 매도했고, 그러니까 옵션은 정말 소액의 상승 포지션, 기관은 하락 포지션,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근데 선물이 워낙 뭐 많은 물량을 매도했으니까 오늘은 기관은 하락 포지션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 내일 우리 현충일로 쉬잖아요. 그럼 금요일날 개장해요. 증검다리 휴일이죠. 그럼 토일 쉬어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거 그냥 연휴예요. 외국인들은 연휴예요. 여러분들도 금요일날 뭐 연월차 내시면은 연휴 되는 거잖아요. 외국인들은 이렇게 인식한다고요. 그러니까 굳이 금요일 하루를 위해서 오늘 무리를 안 해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휴 정도로 보고 있다. 그리고 지금 뭐 오늘 가다가 오히려 이렇게 밀려 있는데, 요거 뭐 금요일이든 다음 주든 뭐 한번 위쪽으로 올라가만 준 다음 2100이 됐든 2130이 됐든 한번 여기서 이렇게 되든 여기서 이렇게 되든 한번 올라가 주기만 하면은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기서 그냥 쭉 밀리는 거는 그렇게 썩 양호하지는 않아요. 움직임이. 그런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2050포인트를 자꾸 이탈하기보다는 바닥은 이렇게 하나 만들고 올라가서 2050포인트 정도로 만드는 게 이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다. 만약에 2050포인트를 깨고 내려가는 거는 되게 기분이 나쁘다.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를 다 열어놔야 되니까. 자, 그리고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어제 700포인트 회복했습니다 했는데 오늘 갭으로 올라간 다음에 얘는 그래도 보합까지 내려오진 않았어요. 강세를 유지하긴 했는데, 역시나 이 분홍색 선이 기울기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가파르잖아요. 가파르면 안 돼요. 요게 최근 한 달간 평균값이란 말이에요. 요게 완만해지면서 이렇게 말아 올리기 시작해야지 우리나라 지수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요 전까지는 위로 올라가도 버티던가, 이거는 시장이 강할 때잖아요. 근데 시장이 강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올라가기 전까지는 올라갔다가 밑으로 이렇게 한번 꺾일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이중 바닥을 2050포인트 정도까지 만들면 제가 볼 땐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중 바닥은 700포인트 뭐 선이나 700포인트 위쪽에서 만드는 게 더 좋긴 하겠죠. 요런 모양을 만드는 게 좀 더 좋다 해서 한 번 정도 치고 가려다가 뭐 요 구간에서 맞고 밀리던지 740까지 가서 맞고 밀리면 더 좋고 한 725에서 730대 요 사이에 35 사이 요 구간에 61선하고 저항권이 있으니까 올라가서 여기 맞고 이렇게 한번 밀렸다가 가급적이면 710포인트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 게 좋죠. 장중에 이탈했다가 710은 회복하고 끝나면은 코스닥도 이제 하락에 대한 힘보다는 좀 올라가려는 호재를 반영하려는 힘이 좀 강해지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710을 올라갔다가도 710을 깨고 또 내려온다. 혹은 700까지 깬다 이러면은 기분이 또 나빠지는 겁니다. 이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워낙 악재가 많이 반영되다 보니까 이제는 시장이 호재를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왜냐면 반등 시점이 나왔는데 아무리 시장이 안 좋아도 중간에 한 번은 하락할 때도 한 번은 이렇게 반등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반등 시점을 찾을 때가 됐단 말이에요. 그 반등에 대한 핑계가 시장에 우호적이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이런 거라도 호재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건지 그거만 잘 구분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요 정도까지 정리해드리면은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히토류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저는 이거 히토류를 만약에 중국이 무기로 삼는다라고 하면은 미국은 더 큰 싸움을 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대한 뭐 자제하려고 할 거예요. 이거는 언급은 계속하는데 진짜로 사용하는 거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만약 이걸 사용하게 된다면은 정말 미국과의 대타협을 앞두고 서로 그냥 큰 소리 한번 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게 이상적이지 않겠냐. 이걸 진짜로 무기로 사용은 잘못하면은 미국이랑 해서 뭐 금융 전쟁 쪽으로까지 가서 뭐 확대가 된다 그러면은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참고하세요. 그래서 히토류 쪽으로 해서 미국이 금융 전쟁을 아주 크게 일으키지 않는 정도가 뭐 나와야 되고 히토류 같은 경우는 대타협 바로 직전에 나오는 정도. 그래서 강력한 한방. 그럼 미국도 3천억 달러 관세 우리도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준비된 카드가 패가 공개돼 있잖아요. 지금 히토류랑. 요게 대타협 전에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장을 올라간 다음 이중바닥으로 한번 흔들고 그러면은 잘하면은 이때 우리나라 환율 같은 경우가 제가 기존에도 언급드린 환율 같은 경우 만약에 1200을 넘어가면 저런 상황이 한번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유지되기보다는 이탈을 해서 1190원 정도 전후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서부터 서서히 내려오면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관점을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그 정도까지가 이제 한계치가 되지 않을까 싶다. 그게 이중바닥을 만드는 모양이었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언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추후의 상황을 보면서 가자고요. 자, 그래서 삼성전자 어제 뭐 그 AMD랑 좋은 소식 있었는데 별다른 거 없었다. 그래도 개의치 말아라. 21선 이제 슬슬 이제 완만해지고 말아올릴 태세가 나왔고 43,500원 요 근처에서 버티고 있다. 올라가면 된다라고 했는데 오늘 삼성전자 조금 시장을 받쳐주는 역할 정도는 했죠. 코스피는 강보합에서 끝났는데 삼성전자가 1% 강세를 보였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아직까지는 좀 약한데 저 필라델피아 반도체수가 이렇게 회복되면은 얘가 이렇게 66,000원 회복돼가지고 강해질 가능성도 있다. 지금 66,000원 회복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죠. 요거 올라와서 21,300대 맞고 이렇게 밀린다거나 하면은 하이닉스도 그때는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66,000원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72,000원 아니 73,000원 구간에서 한번 맞고 왔다 갔다 하다가 요거 돌파하면 더욱더 강해지겠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요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 받으려야지. 현대차. 지난번에 한번 언급을 드렸었는데 그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는 개소세 있잖아요. 개별 소비세를 원래 6월까지였는데 요거 연장한다라고 했죠. 연장 검토 중이다라고 했는데 뭐 연장한다라고 뭐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12월까지 올해 연말까지인데 이거 뭐 계속하지 않을까요?
왜냐면 이게 요 자동차 개소세 같은 경우는 현기차 있잖아요. 현대차 그룹이잖아요.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 등등 이쪽에 좋은 거잖아요. 지금 정권은 반삼성, 친현대 정권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계속 해주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은 들어요. 확정 지을 수는 없는데 가능성은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쪽으로는 뭐 현대차를 보셔야 되고 개소세 쪽은 현대차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그렇게 별로라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갑자기 고점을 뚫어내고 있죠. 요 개소세 이 국내에서는 현대차가 그냥 뭐 최고라고 볼 수밖에 없으니까 점유율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기아차 같은 경우는 해외 쪽으로 좋은데 지금 멕시코 관세 어쩌고저쩌고 나오니까 위험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오늘 물론 올라오긴 했는데 그동안 워낙 많이 밀렸으니까 반등이 나온 거죠. 21선 정도만 잘 올라타면 뭐 위쪽에 볼 수는 있을 텐데 멕시코 부분이 관세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는 있다. 그러니까 요거는 참고를 항상 하고 계셔야 돼요. 어떻게 진행되느냐를 좀 보셔야 돼요. 자동차 쪽에 관심 갖는 분들은.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뭐 오늘 그 유커들 미국 여행 안전주의보 발령을 내렸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뭐 그렇다고 뭐 우리나라는 뭐 좋겠습니까? 그래서 뭐 호텔 신라, 뭐 파라다이스 뭐 이런 종목들 뭐 관심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는데 지금 뭐 오늘 3% 좀 올랐는데 그냥 횡보하는 구간이죠. 크게 의미를 가질 구간은 아니에요. 이걸 위에 넘어가줘야지. 여기를 넘어가줘야지 의미를 가질 구간이죠. 요 구간을. 지금 돌파를 계속 못하고 있는 구간 있잖아요. 여기 95,000원 전후 못 되는 구간. 요런 구간을 그냥 넘어가줘야지 뭐 의미를 갖지. 더 확실한 건 여기 넘어가줘야 되겠죠. 97,000원 위쪽 97,500원 정도 되겠네. 97,500원 구간. 뭐 요 구간을 넘어가 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21선, 61선 저항대, 매물대 다 돌파하는 거니까. 그래서 뭐 얘기 나오는데 호텔신라 뭐 그래요. 뭐 올랐으니까 그렇다 치고요. 네. 파라다이스도 마찬가지. 그래도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어제 오늘 멋지게 올라와 줬어요. 21선 이제 코앞까지 왔는데 턱밑까지 추격했는데 이걸 넘어가 주느냐 아니면 여기서 맞고 밀려서 이중바닥 만드느냐 이게 관건이겠죠. 기존에 그어뒀던 요 뭐 하락 추세 밴드 요거를 돌파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 돌파하려면 17,500원 넘어가는 게 중요한데 저는 17,500원 넘어간 다음에 볼 것 같아요. 저라면 이 종목을 매수한다면은 뭐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파라다이스는 좋은데 그럼 GK일은 안 좋은가요? GK일은 올라야 되는데 안 올랐네요. 그러면은 후발주로 가려나라고 관심 가져 볼 수는 있겠죠. 이게 안 좋아서 더 밀리거나 아니면은 후발주로 올라오거나 둘 중 하나일 텐데 만약에 파라다이스가 21선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부담스럽다 하는 분들은 GK 같은 걸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글로벌 텍스프리 뭐 이런 쪽도 최근에 뭐 워낙 밀려 있는데 뭐 중국인들이랑 뭐 이렇게 뭐 관광객들 얘기 나오면 항상 요쪽 종목들이 뭐 언급되면서 올라올 수 있겠죠. 한 4,600원 요 구간이 뭐 중요할 것 같은데 이 구간 뭐 돌파하는 거 중요하지 않나 싶은데 요거 돌파하면은 요 구간 600원, 700원 요 구간 돌파하면은 요것도 뭐 괜찮을 수는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요거는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저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중국인 관광객들이 미국을 안 간다고 꼭 한국을 와야 되는 건 아니죠. 지금 요런 소식이 있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중국에서 한국 기업들 압박하느냐고 중국에 이제 비자 발급받는 거 너는 뭘 어떻게 할 건데 하고 직접 서술해가지고 다 받아가지고 엄청 까다롭게 지금 받아서 일정 지원되고 막 별의별 일 다 생기고 있죠 지금. 이거 언제 그랬어요? 한알령으로 우리나라 대국이 소국을 뭉갠다라고 본인들이 주장했던 사드 보복 때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중국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너무 많이 진출하면 안 된다고. 우리는 그러면은 저기다가 목숨을 내주고 사는 거랑 똑같아요. 얘네는 언제든지 이딴 짓거리를 할 수 있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지들 말대로 대국이면은 좀 대인배답게 행동을 해야지. 지들 말은 대국인데 참 쪼잔하죠. 소인배도 이런 소인배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사드 보복 때처럼 행동을 하냐 이거죠. 보복하지 않겠다고 협박을 하고 앉아 있고 미국한테 뺨 맞고 우리한테 화풀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다가 공장을 너무 많이 지어도 안 되고 적당히 유지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중국이 그렇다고 이제 뭐 무역구구에서 뺄 수는 없으니까 워낙 큰 시장이니까.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거는 너무 담아두지는 마시고요. 개인적으로는 기업들이 너무 중국에 의존하는 거는 좋지 않은 것 같다. 남방정책 쪽으로 해서 베트남이나 저쪽으로 동남아나 이쪽으로 가고 그리고 인도를 최대한 많이 공략하는 게 근데 워낙 어려우니까 공략했으면은 희망사항입니다. 희망사항이다.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휴일 앞두고 왜냐면 금요일은 이제 시황 영상이 없으니까 휴일 앞두고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이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은 요 하단에 있는 영상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과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영상 맨 밑으로 내리면은 이렇게 댓글 다는 창이 있습니다. 요거 터치해서 숫자 3이라도 하나 남겨주시면 잘 보고 계시는구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내일 휴일 잘 보내시고요. 저도 뭐 영상 올려드릴 수 있는 거 올려드릴 테니까 쉬면서 주말까지 해가지고 공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전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